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또다시 북한의 언론 자유 수준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정권의 완전 통제와 투명성 부족이 더 잘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지도 위에 각 나라들이 형형 색깔별로 칠해져 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각국의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하면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일수록 진한 색으로 표시한 건데 북한은 아예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일 발표한 연례 2021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북한이 전체 평가 대상 180개국 가운데 17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t the very bottom, we have Turkmenistan, we have North Korea, and Eritrea. They are really the worst offenders when it comes to press freedom. Maybe people don't know where to find information or information is being withheld from them. 이날 보고서는 북한이 순위를 공개하며 완전한 정보 통제 국가라고 설명했는데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통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감염 확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는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북한의 투명성 결여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부터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무지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북한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휴대전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이 아닌 내부망, 즉 인트라넷을 사용하도록 해 정권이 완벽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선 조선중앙통신만이 유일한 공식 뉴스 소스라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매체를 접하려고 시도하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이 단체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와 함께 언론 자유 관련 지옥의 트리오로 불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시민 저널리즘 언론 레플러의 창립자 겸 CEO인 마리아 레사는 이날 웨비나에 참석해 사실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you do not have facts, you can't have truth. Without truth, you can't have trust. Without any of these, you not only can't have democracy, but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se existential problems that we're facing globally. 한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가 가장 우수한 나라로 지난해에 이어 노르웨이를 1위로 꼽았고 그 뒤를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44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이보다 2단계 위인 42위에 올랐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사령관이 중국의 핵무장 가속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응한 미군의 핵 현대화가 늦어질 경우 주한미군 등 영내 주둔 태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20일 상원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핵무기 고도화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를 공개하면서 현재 약 200여 기를 보유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나 중국은 이미 핵무기에 적용할 수 있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상태이며 결심만 한다면 미국 당국이 그동안 예측한 핵탄두 추정치보다 훨씬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릭 스콧 의원은 중국의 핵 고도화가 현실화될 경우 유사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가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사령관은 영내 주둔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be the first to tell you that those forces are important, but you have to backstop them with a strategic deterrent to dissuade the opponent from attempting to do something like that.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능력의 상실 여부를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국도 계산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의 억제력 등 신뢰성에 상당한 훼손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또 북한의 무기체계가 향후 미국 본토 방어 역량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현재 적절한 기준에 따라 미사일 방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nation has the right standard and policy when it comes to missile defense relative to rogue threats, with North Korea right now being the defining example of that. 다만 현재 예산 압박에 따른 가용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더욱 역량 격차를 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에 계속 안보 도전으로 남아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방부와 국무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링랜드 등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12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북 관계의 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19일 성명에서 이번 서한은 미국 행정부가 평화를 진전시키고 각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기를 촉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도 함께 전달됐으며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의미 있는 미북 관계 진전과 핵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평화적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촉구하는 한편 인적 교류 활성화,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런 노력이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노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와 국방부가 20일 정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지원을 위해 공군 소속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초계기는 석유와 석탄을 비롯한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 등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시도를 탐지하고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뉴질랜드의 오리온 초계기 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집단 노력에 기여한다면서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번 초계기 파견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네 번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은 현재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모두 농업과 공업용 필수 물자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이 지난 3월에 수입한 품목 중 질소 비료가 14,000톤에 달해 총 504만 달러치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광물성 혹은 화학 비료로 분류되는 인산 2암모늄으로 418만 2천 달러를 기록해 비료 관련 제품만 92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액 1,297만 달러 중 비료는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많이 수입한 품목은 플라스틱판과 신문 용지 등이었으며 설탕과 밀가루 등 소비재 품목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액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경 봉쇄가 본격화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0만 달러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북한이 다시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 산하 재단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20일 발표한 2021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전 세계 196개 나라의 종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 내 종교 박해와 증오 범죄, 폭력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시리아와 수단, 예멘 등과 함께 최악의 종교 박해국 26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을 아시아에서 종교 자유가 없는 최악의 국가로 지목하며 북한은 특히 김정은 우상화에 도전하는 어떤 단체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워졌고 이는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